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은퇴 후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맞이한 부부들 사이에서 작은 갈등이 폭발하며 갈라서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다툼이 깊은 골로 변하고 경제적 문제와 삶의 방향 차이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부부들이 바로 그런 자신감을 가졌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감정적, 심리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부부가 겪는 비극적인 현실과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은퇴 후 대한민국 부부의 비극, 갈라서는 부부들.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은퇴 후 부부 관계,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은퇴를 하면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큰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50대, 60대 부부들이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준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문제, 생활 패턴의 충돌, 그리고 정서적 소통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경제적 스트레스가 불러온 갈등.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김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 후 퇴직금과 연금을 믿고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매달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김 씨는 절약을 강조하며 아내에게 생활비를 줄이자고 했지만 아내는 은퇴 전과 똑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했죠. 작은 의견 차이였던 생활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커다란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나는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고 말했고 김 씨는 노후를 책임지려면 어쩔 수 없다고 반박하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해결책. 경제적 문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부부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기대와 현실을 조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사용할 예산을 미리 합의하고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 생활 패턴 충돌로 벌어진 거리감.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지며 갈등이 커진 62세 박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다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반면 아내는 은퇴 전부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죠. 문제는 박 씨가 아내의 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왜 항상 집을 비우느냐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당신은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면서 왜 나까지 가둬두려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비난하며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공통의 관심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해결책. 생활 패턴 충돌을 줄이려면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할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통의 취미를 찾아 함께 배우거나 주기적으로 산책하거나 식사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정서적 소통 부족이 만든 틈.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는 60세 이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 씨는 은퇴 후 자신이 더 이상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의 변화에 당황하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죠. 남편은 속으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며 자책했지만 아내에게는 짜증으로 표현됐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왜 이렇게 예민하냐며 다가가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심리적 변화가 큰 만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이런 기분일 줄 몰랐다는 공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 이렇게 준비하세요. 은퇴 후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계획은 함께 세우기. 은퇴 전부터 부부가 함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서로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논의하세요. 개인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할 시간도 만들기. 각자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활동을 찾아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정서적 교감을 유지하기. 정기적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대화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결론.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의외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결국 부부 모두를 더 행복한 노후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작은 갈등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은퇴 후에도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 준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은퇴 후 부부 관계 회복의 해법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 조언.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지만 사실 많은 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경제적 압박, 생활 패턴의 충돌, 정서적 소통 부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돈 문제가 관계를 망친다. 경제적 협력이 답이다.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경제적 문제입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전과 후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절약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죠. 전문가 조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 협력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계부를 점검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또한 함께 목표를 세우기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 그치지 말고 여행, 취미, 건강 관리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돈을 모으는 이유가 명확하면 갈등은 훨씬 줄어듭니다. 2. 생활 패턴의 충돌 함께하는 시간을 디자인하라. 은퇴 후 달라진 생활 리듬은 부부 간의 갈등을 키우는 주요 요인입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은퇴 후 갑작스럽게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서로의 일상을 간섭하기 쉽습니다. 전문가 조언.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세요. 예를 들어 남편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즐기고 아내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공통의 관심사 만들기도 추천합니다. 한 부부는 은퇴 후 요리를 함께 배우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회복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매주 한 번 함께 등산을 다니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대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은 활동이지만 공통의 경험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 정서적 소통 부족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은퇴 후 부부 관계의 갈등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정서적 소통 부족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전문가 조언. 부부 간의 정서적 교감을 높이려면 정기적으로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돌아보고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표현을 늘리기를 연습하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한마디는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어.
같은 짧은 말이 상대방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4. 전문가가 제안하는 3단계 관계 회복 플랜. 현실 점검. 부부가 함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세요. 재정 상황, 생활 패턴, 정서적 상태를 모두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시작입니다. 목표 설정. 서로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경제적 목표, 건강 목표, 그리고 관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논의하세요. 실천과 조정.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경제적 협력, 공통의 관심사 개발, 정서적 소통을 위한 시간을 꾸준히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례로 보는 관계 회복의 성공 이야기. 사례 1.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박씨 부부. 퇴직 후 재정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던 박씨 부부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월별 예산을 재설정했습니다. 기존 소비 습관을 줄이고 두 사람이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며 협력의 기쁨을 느꼈죠. 지금은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관계도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사례 2. 생활 리듬을 맞춘 김씨 부부. 은퇴 후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갈등하던 김씨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보내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 날은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가 회복됐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례 3. 정서적 소통으로 관계를 회복한 이씨 부부. 대화가 줄어들고 정서적으로 멀어진 이씨 부부는 감사 일기를 함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일주일에 한 번 공유하며 관계의 온도를 높였고 지금은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결론 준비와 실천이 은퇴 후 부부 관계를 바꾼다. 은퇴 후의 부부 관계는 준비와 실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할 시간을 디자인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현실적인 경제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부부는 든든한 동반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은퇴 후 부부 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건 누구도 아닌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없이 일하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해질 무렵 들어오셨고 명절에도 일하러 나간다며 조용히 문을 나서곤 하셨죠.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사명 하나로 40년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처음 국민연금을 받던 날, 다 식은 밥상 앞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걸 받자고 그렇게 일했나 싶다.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 큰 사람이 기운 없이 등을 돌리던 뒷모습을.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현실 앞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국민연금 첫 수령일에 느끼는 허탈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하나의 안전판으로 믿습니다. 노후에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요. 하지만 정작 연금을 받아보면 기대와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월 63만 원. 꾸준히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조차도 월 100만 원 남짓입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생계비는 이미 150만 원도 부족한 현실인데 국민연금 하나로 삶을 지탱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례 1. 59세 전기기술자 이창훈 씨의 현실. 이창훈 씨는 지방에서 전기 관련 일을 35년 넘게 하셨습니다.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도 전봇대에 올라가고 설비 점검하며 일당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고요. 퇴직 후 기대한 건 월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88만 원.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시절이 길었고 중간에 몇 년 공백이 있었던 게 치명적이었죠. 88만 원으로는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병원비라도 생기면 진짜 끝이야. 결국 이 씨는 다시 경비직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2. 62세 전직 교사 김영희 씨의 착각. 김영희 씨는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퇴직할 땐 나름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에 더해 퇴직연금도 일부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퇴직연금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만 남았고 수령액은 겨우 월 71만 원. 이마저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녀는 매달 자녀에게 생활비 일부를 부탁해야 했고 스스로를 패배자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사례 3 65세 자영업자 박종태 씨의 후회. 박 씨는 40년 동안 소규모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금액만 납부했고 나머지는 가게 운영에 썼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더 내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은퇴하고 가게를 접은 뒤 받은 국민연금은 고작 월 39만 원. 내가 돈을 어디다 쓴 건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 남은 게 없네. 박 씨는 지금 기초연금을 포함해 겨우 월 70만 원으로 살아가며 무료급식소도 자주 찾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완해주는 제도일 뿐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기반 제도입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연금 외의 소득원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3가지 현실적 조치. 개인연금 또는 IRP 활용.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필수입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복리로 자산을 불릴 수 있어 은퇴 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작은 월세 수입 또는 배당형 투자 확보. 월세 30만 원이든 배당 20만 원이든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은 연금 이상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은퇴 후에는 일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돈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한 일거리 계획, 경비, 상담, 재택근무 등 은퇴 후에도 가능한 적정 노동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알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그날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지금도 조용히 하루하루를 삽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를 나가십니다. 가볍게 몸만 쓰는 일이야 라고 말하시지만 그 말 뒤엔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이고 진짜 은퇴는 개인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버지의 무너진 어깨가 나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행동할 시간입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주제. 국민연금 첫 수령에게 실망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 전략. 1. 국민연금의 구조와 수령액 현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로 목적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마치 노후를 완전히 책임져줄 제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령액 현황 2024 기준.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 약 63만 원월.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 약 100만 원월. 최고 수령액 자상위 1% 약 월 230만 원 내외. 문제는 20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사람조차도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기본생활비의 최소 기준은 약 160만 원 1인 기준입니다. 즉,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기본생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가? 낮은 소득 대체율. 과거 70%였던 소득 대체율은 지금 40% 수준까지 하락했고 2030년대에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결국 현역 시절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연금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납부 공백 기간. 자영업자, 비정규직,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단속적입니다. 이러한 납부 공백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기대 수명 증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세이며 90세 이상 생존 확률도 증가 중입니다. 즉, 연금을 2030년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금액으로는 의료 비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3. 은퇴자 3인 사례 분석.
사례 1. 59세 전기기술자, 예상보다 낮은 수령액. 가입기간 25년 이상. 수령액 월 88만원. 해석 중간중간 실직 또는 저소득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고소득자가 아니었던 경우 납부 총액이 낮아 수령액도 제한적. 사례 2. 62세 전직 교사 비공무원의 사각지대. 계약 형태 기간제 교사. 수령액 월 71만원. 해석 교직 경력이라도 정규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연금 제외. 결국 국민연금만 해당되어 기대 이하의 수령액 발생. 사례 3. 65세 자영업자, 최소 납부의 부메랑. 가입 유형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최소 금액 납부. 수령액 월 39만원. 해석 자영업자 다수는 납입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중단한 경우가 많아 수령액이 매우 낮음. 퇴직 후 별도 소득 없으면 심각한 생계 위험 노출. 4. 대한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전략. 1. 다층 연금 체계 확립.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IRP 2층, 개인연금 3층 조합. 특히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 혜택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함. 2. 노후 현금 흐름 자산 확보. 월세 수입, 배당 투자, 소규모 온라인 수익 등. 매월 들어오는 소액 수입원 23개를 확보해야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3. 은퇴 후 노동계획 수립. 단순 알바가 아닌 경력 활용 가능 분야, 탐색기의 온라인 강의, 자문, 프리랜서 등. 제2의 일로 일상을 유지하며 동시에 경제적 빈곤 리스크 감소. 4. 의료비 대비 전략 마련. 고령일수록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실손보험 유지, 건강관리 루틴 확보, 공공의료 시스템 이해 필요. 결론 은퇴 이후의 삶, 국가가 아닌 나에게 달렸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은퇴 이후의 삶은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세대는 평균 기대수명, 인플레이션, 저금리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외 소득원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수령액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층 소득 구조와 적극적 노후 준비가 생존 전략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풍경일까요? 아니면 생활비 걱정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암울한 모습일까요? 현실은 후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노후의 삶은 한순간에 비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파산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왜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 노후 파산의 현실 사례. 1. 아파트 경비로 생존하는 67세 박씨. 박씨는 35년 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그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노후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갚는 데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는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자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후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근무하면서도 생활비에 쫓기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돈이 없으면 힘들지만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시간이라는 자산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은퇴 후 자영업 실패 사례. 2. 음식점을 차린 62세 김씨. 김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은퇴 자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과 은행 대출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지만 경험 부족과 치열한 경쟁으로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가 쌓이고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그는 결국 폐업 후 일용직 노동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퇴직금을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기 쉽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
무리한 투자나 사업은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전에 수익 구조를 확실히 계획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의 부담으로 전락한 70세 이씨. 이 씨는 40년 동안 회사를 다녔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비용과 주택 구입을 도와주다 보니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그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했지만 매달 받는 연금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요.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아껴 쓰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가 부족할 경우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자금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미리미리 노후 자금 목표 설정.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후 최소 20년 동안 연간 생활비의 70%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월급의 일부를 연금 저축이나 개인연금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양한 수익 구조 만들기.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익, 작은 사업 또는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비 습관 점검 및 개선. 젊을 때부터 소득 대비 과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삶은 오늘 준비하기에 달려있다. 박씨, 김씨, 이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파산과 비참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통해 미래를 바꿔보세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파산,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은퇴 후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일 거야. 난 다르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준비 부족으로 인한 노후 파산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겪는 재정 위기가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계의 파탄, 건강 악화, 자존감 상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재정적 문제를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왜 사람들은 은퇴 준비에 실패할까? 라는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 실패의 근본 원인. 1.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평생 동안 일하며 받았던 월급과 퇴직금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대개 23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상환, 자녀 결혼, 주택 유지비 등으로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 또 다른 문제는 은퇴 후 지출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은퇴하면 소비가 줄겠지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련 지출이 증가합니다. 3. 금융 지식의 부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퇴직금을 무작정 투자하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져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1. 수익 창출의 다각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부터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프리랜서 일자리를 활용해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거나 취미를 수익화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례: 65세의 김 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평생 다녔던 회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그는 매달 약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며 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이 무언가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은퇴 후에 깨달았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 지출 구조의 간소화. 젊을 때는 과소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큰 비용이 드는 자동차, 주택 유지비, 불필요한 보험 등은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 박 씨는 은퇴 직후 매달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로 빠르게 퇴직금을 소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급 외제차를 팔고 아파트를 작은 전세로 옮기며 지출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생활비를 250만 원 수준으로 줄이고 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간소하게 살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 심리적 안정감 확보. 재정 문제를 떠나서 은퇴 후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경제적 불안이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삶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가지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연결된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주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70세의 이 씨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삶이 더 행복해졌어요. 마음이 안정되니 돈 걱정도 덜하게 됐습니다. 3. 은퇴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은퇴 준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은 줄어듭니다. 특히 은퇴가 다가올수록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노후 준비 자금으로 저축하세요. 연금 상품을 활용해 꾸준히 불입하세요.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고 유지 가능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경제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세요. 마무리. 당신의 노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은퇴 후 파산의 비극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은퇴 후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어. 20대 초반부터 60세까지 기계 소리 들으며 살아왔지. 솔직히 은퇴하고 나서가 더 걱정이었다. 퇴직금 5천, 국민연금 몇십만 원,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지금 월 200만 원으로 해외에서 꿈같이 살고 있어. 돈 걱정 없이 받아보며 커피 한잔하는 삶이 내 것이 될 줄이야. 예전엔 퇴직 후에도 알바 뛰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할 줄 알았는데 인생은 선택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최소 월 30만 4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다. 우리는 한국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그 중에서도 월 200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 오늘은 60세 공장 노동자로 정년퇴직한 내 친구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해 현재 태국에서 럭셔리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성공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퇴직금 5천으로 해외 이주, 김영수 씨의 선택. 김영수 씨는 정년퇴직 후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국에서 살려면 집세, 식비, 공과금 등 모든 것이 부담이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까지 내다 보니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해졌다. 그러다 우연히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태국 치앙마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월 200이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직접 현지 조사를 나섰다. 태국 치앙마이 월 200이면 가능한 삶. 월세 30만 원 수영장이 딸린 콘도에서 거주. 식비 40만 원 현지 시장과 로컬 식당을 활용. 교통비 10만 원 오토바이나 그랩 태국 택시 이용. 여가비 30만 원 마사지, 골프, 카페 생활 등. 기타 생활비 40만 원 전기세, 인터넷, 쇼핑 등. 퇴직금 중 일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과 월연금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김 씨는 처음엔 불안했지만 한 달만 살아보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2. 은퇴 후 돈이 아닌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 다른 사례 2가지. 사례 1. 57세 IT 개발자 출신 필리핀 세부로 떠나다. 김진수 가명 씨는 57세까지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다 퇴직했다. 퇴직금 7천만 원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살기에는 부족했다. 연금도 5년 후에나 받을 수 있었기에 그는 고민 끝에 필리핀 세부로 이주를 결정했다. 그가 선택한 생활 방식은 소소한 온라인 일과 여유로운 삶의 균형이었다. 온라인 강의 개설 IT 관련 강의를 유튜브와 강의 플랫폼에 올려 월 5,080만 원 수익 발생. 필리핀 로컬 아파트 거주, 월세 20만 원 수준의 주택에서 생활. 필리핀 전통 요리 체험 외식비가 저렴해 한 끼 3,000원이면 충분. 그는 서울에서 월세, 교통비, 생활비로 버둥거릴 바에야 필리핀에서 즐겁게 지내는 게 낫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은퇴 후에도 작은 수입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사례 2. 62세 전직 교사, 베트남 다낭에서 새 삶을 시작하다. 정영희 가명 씨는 30년간 교사로 일하고 62세에 은퇴했다. 그녀는 연금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넉넉하게 생활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그래서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다. 그녀가 선택한 생활 방식은 문화체험과 여유로운 삶이었다. 월세 25만 원, 다낭 시내 근처 모던한 아파트 거주. 로컬 식사 50만 원, 건강한 베트남 음식을 저렴하게 즐김. 요가와 명상 수업 건강을 유지하며 매일 삶을 풍요롭게 만든. 그녀는 은퇴 후 한국에서는 답답함과 비용 부담이 컸지만 베트남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라고 한다. 3. 월 200으로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성공시키는 방법. 김영수 씨를 포함해 많은 은퇴자들이 월 200만 원으로 해외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답사 필수. 무작정 짐 싸서 떠나기보다는 최소 23주 동안 체류하면서 생활비, 문화, 치안 등을 경험해 봐야 한다. 의료 시스템 점검.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해외 이주 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보험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비상자금 준비. 월 200으로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비상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으로 수익 창출 가능 여부 확인. 김진수 씨처럼 유튜브 강의, 블로그 수익, 재택근무 등을 통해 소소한 수익을 유지하면 더욱 안정적이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난 퇴직 후에도 허리 휘어가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김영수 씨의 말이다. 퇴직금 5천만 원, 월 200만 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세계에는 우리가 몰랐던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60세 이후에도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퇴직 후 월 200만 원으로 럭셔리 은퇴 생활.
다음 이야기. 앞서 우리는 퇴직금 5천만 원으로 해외에서 품위 있는 은퇴 생활을 시작한 김영수 씨와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봤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현실적인 준비 과정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더 깊이 살펴보자. 1. 은퇴 후 해외 정착. 막상 가보니 예상과 달랐다. 사람들은 해외에서 저렴한 물가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김영수 씨 역시 태국 치앙마이에 정착 후 예상치 못한 몇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첫 번째 문제, 외로움과 문화 차이. 초반에는 새로운 환경이 신선하게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찾아왔다. 현지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주변에 한국인 친구가 많지 않으니 대화 상대가 줄었다. 해결책.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 현지 한국인 모임, 카페, 교민 행사 등. 현지 언어를 간단하게라도 배우기, 기본 인사,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는 법 등. 두 번째 문제,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 김 씨는 한국에서야 병원에 가는 게 익숙했지만 태국에서 갑자기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가려니 막막했다. 보험 처리 방식도 다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해결책. 현지에서 한국인이 많이 찾는 병원을 미리 조사. 해외 장기 거주자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 국내 보험을 유지하면서 해외 보험도 활용. 주요 병원 위치와 응급 상황 시 대처법 숙지. 이처럼 해외 생활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월 200만 원으로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2. 해외 은퇴 생활을 위한 필수 준비 리스트. 장기 거주, 비자 및 체류 허가 문제 해결. 많은 국가들이 은퇴자들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를 제공하지만 조건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태국 리타이어먼트 비자 50세 이상, 은행 잔고 800만 원 이상. 필리핀 SRRV 비자 50세 이상, 예치금 2천만 원 정도 필요. 베트남 은퇴 비자가 따로 없으나 장기 관광 비자 활용 가능. 반드시 비자 정책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금액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사용할 자금 관리 전략. 해외에서 한 번에 큰 돈을 들고 가는 건 위험하다.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려면 해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금융 전략이 필요하다. 추천하는 방법. 국내 은행의 해외 출금 수수료가 낮은 계좌 개설. 환율 변동이 적을 때 미리 환전해 두기. 신용카드보다 해외 직불카드 체크카드 활용. 또한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말고 월 200만 원을 꾸준히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는 게 중요하다. 3. 은퇴 후 돈 쓰는 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한국식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해 생활비를 과도하게 쓰게 된다. 해외로 가면 모든 것이 싸다고 착각하지만 잘못 소비하면 돈은 순식간에 바닥난다. 사례 1.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만 가면 돈이 금방 떨어진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는 한국인을 위한 식당과 마트가 많다. 하지만 한국 식재료나 한식당은 비싸다. 김 씨도 초반에는 매일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 해결책. 현지 시장과 로컬 마트에서 식재료 구입. 한국 식당은 가끔 특별한 날에 방문. 사례 2. 대형 쇼핑몰에 자주 가면 생활비 초과. 한국에선 주말마다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익숙하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대형 마트보다 현지 로컬 시장이 훨씬 저렴하다. 해결책. 필요한 물품은 한 달 예산을 정해 미리 계획 후 구입. 할인 쿠폰이나 현지 앱을 활용해 현명한 소비. 4. 한국과 해외 생활비 비교, 현실적인 계산. 월 200이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막연한 이야기로 끝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에서 월 200만 원 생활비 서울 기준. 월세 오피스텔 8만 100만 원. 식비 6,070만 원. 공과금 및 통신비 20만 원. 교통비 1,020만 원. 여가비 및 기타 지출 3,050만 원. 총합 25만 300만 원 이상 절약해도 월 200으로는 빠듯. 태국 치앙마이에서 월 200만 원 생활비. 월세 콘도, 수영장 포함 3,040만 원. 식비 4,050만 원, 로컬 시장과 음식 활용. 공과금 및 인터넷 10만 원.
교통비 10만원 오토바이 렌트 또는 택시 이용. 여가비 및 기타 지출 3,050만원 마사지, 카페, 여행 등. 총합 15만 200만원 여유로운 생활 가능. 이처럼 같은 돈으로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결론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60세가 넘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잘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무조건 해외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월 300 이상이 필요한 현실이라면 해외에서 월 200만 원으로 품위 있게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은퇴 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소비 습관을 바꾸면 해외든 국내든 돈을 아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60세 이후에도 선택의 여지는 충분히 많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은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선택이다.